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링카스 김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동산 지금 임대 관리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야에서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어떻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건설 분야라든가 임대 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로 와서 문의를 남겨주시든 어떠한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를 이용하셔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갖고 계시는 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임차, 임대 관리부터 공실, 해소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임대 관리 솔루션 홈버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IT 기술이 굉장히 과거 핀테크 영역의 금융 쪽에 영역을 끼쳐쳤듯이 IT 기술이 지금 부동산 쪽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산업 영역에 계시다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시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았을 때 그거에 관련된 하나의 협회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프로테크라는 영역도 작년부터 몇몇 기업들이 크게 노력을 해서 작년 11월 달에 한국 프로테크 포럼이 발족이 됐고, 지금은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문의도 하시는 정도로 큰 사회적으로도 이슈를 받고 분야에서도 큰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한국 프로테크 포럼 사무장님들이 이제 와 계시고요. 그렇듯이 이제 부동산 영역에서 이게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크게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이 프로테크라는 영역에 집행된 투자 금액을 보면 약 한 6조 원 정도의 투자금이 집행이 됐는데, 70% 정도 이상이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로테크라는 영역은 최근 글로벌적으로도 큰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프로테크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서비스가 기술 산업 영역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동산이 아니면 건물이 짓기 전에 시행단,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획단부터 이완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검토 내역은 토지나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앱이나 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데이터 통계를 뽑아내서 본인들 영역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획 추진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건설 단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3D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VR 영역들이 큰 산업 영역에서 좀 뻗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은 이미 건설사라든가 디벨롭 하시는 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비스를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단이죠. 운영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임대 관리는 저 홈버튼이 많은 임대인분들 아니면 B2B 공간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큰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관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지금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본다면 과거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있었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저성장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단순히 이제 건물을 짓고 팔고의 어떤 메인스트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부가 축적이 됐었죠. 하지만 공급이 이제 수요를 뛰어넘고 저성장 시기에는 단순히 이제는 짓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 시장으로 변화가 됐었죠. 기존에 지었었던 거에 대한 임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시장에 보시면 코워킹 스페이스나 쉐어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공간이 공유 경제에 입각해서 집약적으로 임대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한두 명이 살던 곳에서 지금은 대여섯 분들이 함께 거주를 하고 그 공간을 공유를 하시죠. 물론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도 그렇고 이제 공유 주방,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단기 임대 형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주차장도 공유를 하는 시대죠.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공간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임차인은 을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갑의 입장, 즉 고객의 입장으로 임차인의 지위가 변화가 되고 있고 그 관리의 업무도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한두 가구를 관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수십 가구, 수백 가구, 코킹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400가구, 500가구까지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의 고도화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이 이제는 을에서 고객의 입장으로 되니까 이제 임대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서비스 영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임대 관리라든가 거래, 개발 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화된 서비스 형태로 임차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관리가 과연 어떤 형태로 디지털화 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저희 임대 시장에서 고객분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권화된 임대인, 그 다음에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비제도권화된 임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8대2죠. 그러니까 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비율이 20%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비제도권화되어 있던 임대인들이 점차 제도권화되는 것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 국토부에서는 향후 내년부터 임대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신고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임대료 신고를 소득 신고를 한다는 건 세무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증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무 신고에 관련된 업무가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권화되는 임대인들의 수가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주택 임대 사업자, 비과세 항목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내시는데 2018년도에 약 7만 3천 누적 임대 사업자가 생겨났고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가구 수가 이제 17만 가구 정도까지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점차적으로 제도권화되고 제도권화되는 분들은 임대 관리에 대한 고도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임대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폐기할 때까지 보신다면 단편적으로는 건물 지을 때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건물의 생명 주기가 길수록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소요가 많이 된다는 게 학계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할 때 전체 비용이 약 75%에서 많게는 한 85%까지 소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운영 관리 업무에 일단 기업으로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IT 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2018년도에 IT 예산이 약 기업평을 봤을 때 약 22조 원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본인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단순히 건물을 잘 짓고 이쁘게 빼고 평수를 높이고 잘 팔고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한 영역에 대한 솔루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홈버튼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느냐? 월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굉장히 매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월세 수납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하고 연체가 발생됐을 때는 연체 알림을 하고 다음 달에 또다시 수납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이런 패턴적인 업무들이 매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홈버튼은 그런 임대 관리의 업무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보고 자동화를 시켜서 모든 업무들이 자동화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고객 중에 100가구 정도 관리하는 코킹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달라붙어서 그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고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매번 인터넷 뱅킹 들어가거나 관리자 그 휴대폰에서 입금 확인하고 다시 엑셀로 장부 정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저희가 통계를 냈더니 약 일주일 정도 업무의 시간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저희는 실리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업무는 이렇게 시간을 압축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매월 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뭐 증빙 확인하고 또 연체 알림 전화해야 되고 독촉해야 되고 공실 관리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또 방도 내야 되고 또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버튼은 과연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관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편적인 업무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돌아간다. 하지만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는 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에 대한 수납 업무. 이 업무를 자동화해서 입금에 대한 누락분이 없도록 하고 연체를 확실히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주택임대 사업자도 임대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증빙을 해줘야겠죠. 그런 수납에 대해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 설정된 증빙값에 따라서 증빙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수납과 증빙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피트 매니지먼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안 냈는지 안 낸 사람한테는 푸시를 보내고 SMS를 보내고 내가 이번 달 연체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통계들 데이터도 쭉쭉 추출해내고 그러면 지역별로 연체율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의 공실률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하는 저희의 빅데이터 비즈니스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DB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세부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홈버튼의 기능은 자동 입금 확인입니다. 자동 입금 확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가 홈버튼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본인이 수납하는 계좌에 그 정보의 입금자 이름과 입금 금액이 들어온다면 입금이 스크래핑을 통해서 자동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이제는 저희가 신용카드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듯이 구독하듯이 납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자기 신용카드 정보 등록해 놓으면 매월 고정된 임대료가 정기 결제가 일어나서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임대료가 납부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능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임대인분께서 이제 신용카드로 임대료를 수납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강남 오피스텔 마의 구간이죠. 임대 수익률 5%가 무너진 지가 이제 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피지 가입을 먼저 해 놓으시고 장기 연체가 발생이 됐을 때 악성 연체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일단 신용카드로 수납 받으십시오. 금융 비용보다는 수수료가 오히려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고객분들은 연체가 발생이 됐을 때 홈버튼을 통해서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과오납의 어떤 오류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상계좌도 임차인별로 자동으로 이제 발행되게끔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서 임차인이 100가구, 1000가구여도 임대차 계약 정보가 등록이 되면 알아서 계좌 정보, 전용 계좌죠. 임차인별로. 그렇게 해서 입금하기는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납이 완료가 되면 이제 증빙까지도 저희가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청구 영수 이렇게 딱딱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마트 고지서 기능을 통해서 매월 변동되는 관리비도 이제 스마트 고지서 기능을 통해서 관리비 부과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제 관리비 부과를 매월 조회해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금액 확인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누가 납부됐다 아니면 누가 연체다 이런 상태값도 자동으로 볼 수가 있어서 임대인에게는 굉장히 임차인별로 얘가 잘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상태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차 계약에서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상호 연계가 돼서 좀 더 고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락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초대를 하고 위탁관리자를 초대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공실 예정 중개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택임대관리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영업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서비스에서 다양한 계정들이 아우러져서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멀티 계정을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11% 정도 유저의 비율의 공인중개사들이 홈버튼을 통해서 고객과 만나고 있고 직접 임대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니저들도 초대 가능하고 이렇게 통계도 건물별, 월별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하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덕건 연체죠. 아무래도 연체가 SMS로 나가고 그 모바일 푸시로도 나가게 해서 감정 소모가 아주 심한 연체 알림 전화에 대한 부담도 저희가 좀 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내역도 메인 페이지만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공지라든가 민원도 확인 가능하고 중개사 방 내놓기 임차인 버전으로도 홈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인을 되기 위해서 건물을 사기 전에 솔루션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부를 얻고 건물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